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작품은 학교폭력의 대표적 이슈인 왕따와 빵셔틀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 정은숙 작가님의 용기 없는 일주일입니다. 사실 저는 책을 읽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. 물론 현재도 그닥 책을 읽는 것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또 책 리뷰 영상이라고 이 책은 평범한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밌었고 특별하게 몰입이 잘 되었다 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다만 이 책은 학교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신박하게 또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으로 솔직하고 진실된 리뷰만을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 표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파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있는 차도에 살인사건 혹은 누군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검정색 띠가 보이네요. 이걸 통해 저는 이 책은 누군가 차도에서 죽는,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오려나? 하고 첫 번째 추측이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차도 앞에 서 있는 걸로 보아하니 무언가 학생들과 연관된 이야기일 것이라는 두 번째 추측도 해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이는 빵과 비닐봉지를 보니 이 책은 첫 번째 추측과 관련하여 빵을 사오다 교통사고가 났나? 하는 세 번째 추측까지 해보았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 제 추측이 과연 맞았는지 생각해보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평화중학교 2학년 4반 주인공 박용기의 교통사고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이 교통사고의 또 다른 이름은 빵셔틀. 용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되는데요. 과연 누가 용기에게 이런 위험한 빵셔틀을 시킨 것일까요? 이번 사건의 범인은 총 셋. 이튿날 종례시간 선생님은 용기가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용기에게 직접 들은 가해자 셋에게 스스로 자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딱 일주일 주겠다. 자수해라.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말고 자신이 했던 짓을 고백해라. 난 아닐 거라고? 자신하지 마. 3명 중에 의외의 인물도 있어서 깜짝 놀랐으니까. 아니요. 정확히는 용기에게 빵셔틀을 시킨 평소 용기를 괴롭혀오던 오재열과 허치승은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는 상태이고 제3의 인물인 나머지 한 명이 아리송합니다. 빵셔틀 사건은 3명의 인물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. 윤보미, 허치승, 김재빈. 이 세 아이가 사건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제각각 다릅니다. 우선 평화중학교 2학년 4반 윤보미. 이 아이는 박용기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한 게 끝내 마음에 걸려 참여하게 됩니다. 심지어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용기는 보미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. 또 안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학교로 돌아오려는 보미와 용기는 눈이 마주치기까지 했었고요. 보미가 용기의 전화를 받지 않은 까닭은 보미에게 용기랑 귀찮은 데다 얽혀서 좋을 리 없는 친구였어서 라고 합니다. 잠깐, 담임이 말하는 의외의 아이가 혹시 나? 다음 평화중학교 2학년 4반 허치승. 이 아이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총 3명의 범인 중 가장 유력한 제1의 범인입니다. 허치승은 평화중학교의 1장으로 제2장인 오재열과 박용기를 괴롭힌 주 범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 허치승은 빵셔틀 사건이 얼른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제3의 인물을 찾는데 참여하게 됩니다. 마지막 평화중학교 2학년 4반 김재빈. 이 친구는 사실 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아이입니다. 모범생이자 학급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빈은 학교 익명 게시판 와글와글에 박용기 교통사고의 진실이란 글의 왕따의 주 범인으로 지목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아이들의 의심을 한 번에 받게 되었습니다. 어찌되었든 와글와글에 글을 쓴 게 누구인지 혹은 그 말이 사실인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. 얼른 제3의 범인을 찾는 일은 모두에게 한시가 급합니다. 그럼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? 보미는 이 사건에 대해
빵 셔틀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겨우 15살일 뿐인 아이들이 한 일인데 그걸 범죄라고 불러야 할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문장은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이지만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용기 없는 일주일에 나오는 허치승의 집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정도로 못 살진 않았지만 3년 전 치승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바람을 폈고 그 길로 자식과 남편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. 치승은 책 안에서는 이혼이 뭐 대수라고 식의 말을 하며 강한 척을 하지만 사실 치승은 엄마가 집을 떠날 때 매우 슬펐고 또 누구에게 맘껏 울면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. 그는 마음껏 울 수 있는, 또 맘 놓고 울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. 그렇다고 저는 치승이 주인공 용기를 괴롭힌 사실을 외면하고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.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. 그러나 이 아이는 보미의 생각처럼 고작 15살 어린 아이입니다. 물론 어린 아이라고 학교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빵셔틀 사건은 치승만의 잘못이었을까요? 이번에는 용기에게 빵셔틀을 시킨 평화중의 제2장 오재열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? 재열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영리하고 악랄한 아이로 등장합니다. 재열은 치승에게 자수하려고? 하며 물어본 뒤 자수를 한다는 치승의 말에 아직 자수하지 마. 시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봐. 혹시 알아? 의외의 인물이 셋이나 될지 라는 말을 하죠.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리대로라면 이제 겨우 15살인 아이가 영리하고 악랄하면 얼마나 하겠냐면요. 평화 중의 평화는 언제나 이렇게 늘 아슬아슬하게 지켜집니다. 용기 없는 일주일이란 작품에는 저셋 말고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. 모두 굉장히 입체적이고 각자의 사연이 담겨있는 이야기라 읽는데 흥미롭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책 읽는 걸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할 일을 제쳐두고 책을 읽을 정도로 재밌고 읽을수록 뒷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.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 이 작품을 끝까지 읽는다면 인생에 있어 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. 왜냐고요? 제가 그랬거든요.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누가 제3의 범인인지 혹은 정말 치승과 재열이 용기가 지목한 범인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셨다면 이 작품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용기 없는 일주일 작품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